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동양 모의고사 재난관리론부터 총 지방지까지 이렇게 한 40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도표 드린 거는 요게 맞춰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해서 요때 이제 요거 이제 끝내면 돼요. 끝내면 우리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일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대표 지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론까지 해갖고 이제 전범위로 해서 국까지 가고 이제 지방지 대비할게요. 가능한 이제 해설 보면 알겠지만 조문을 관련된 조문들은 다 실어놨으니까 한 번씩 쭉 그 봤던 거라도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래야 익숙해져야 답을 또 이제 금방 찾으니까 어느 건 또 조문이 이제 길게 해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쫓아오시면 될 거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기출 봐갖고 항상 기출하고 이제 그 같이 보면서 나와 있던 거는 여러분들 꼭 확실히 이제 숙지할 수 있게끔 복습하시면 돼요. 자, 온라인 들으시는 분도 미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기 바라고. 자, 이제 해설할게요. 자, 1번 이런 거 잘 나오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그 다음에 행정안전을 맡을 수 있는 뭐 지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요 1번 지문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이 지문은 여기서 답은 아닌데, 요 이제 지문은 아직 나오진 않은 지문이야. 여기 이제 13조 해갖고, 저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거야.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보면 요거 이제 6조 제일 많이 나오죠. 2번 지문이지만 6조 보면 행정관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이게 행정안전관리 업무. 그 다음에 3번도 매년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기능 보면 중앙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문제는 요거지만 이제 이전에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조문 보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능. 이것도 한때 이제 기출이 많이 나왔죠.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 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그다음에 민간 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 그다음에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 요소 및 취약세의 모니터링. 평상시에 이런 이제 그 위험 요소 및 취약세 모니터링 제보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 보면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피해 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이런 것들을 중앙민간협력위원회 해서 하는 이제 기능들이죠. 그다음에 2항 이것도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좀 구석지게 내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죠. 이 항 보면 중앙민간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 소집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 14조 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 민간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제적위원 4분의 1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회의 소집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난 긴급 대응단, 이 개념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화민간협력위원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긴급 대안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지원하고 이제 지도. 행정부 장관은 시도위원회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 운영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지원과 지도는 이제 시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지만 시군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이제 시도지사.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많이들 내갖고 이제 구석진 걸 이제 찾아서 내는 경향이 나오죠. 한두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답 되는 거는 좀 쉬운 지문들이 답이 돼요. 모의고사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책임 및 기간에 대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체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사항을 놓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등을 평가하는데 대규모 재난 발생이야. 이게 33조의 2항의 그 1호에 따른 이제 시행령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조문을 먼저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33조에 보면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 책임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책임 기간에 대하여. 원래 책임 기간이 빠졌었는데 이제 들어왔죠. 개정하면서 19년 12월 3일 날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어떤 거냐?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 그다음에 25조 2체 1항 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그다음에 3호 보면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 그다음에 4호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의 운용 현황이에요.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난관리 책임 기간이 넓죠. 재난관리 책임 기간 우리 그 3조 5호에 보면 정의 부분에 5호 보면 이제 그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재난관리 책임 기간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대규모 재난에 발생한 예비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 그다음에 재난관리 기금 이 4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시행령 밑으로 시행령으로 가면 시행령 42조로 가면 이건 문제와 관련된 거지만 42조 가면 1항 행정안전관은 23조 1항 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복구 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법에 나와 있는 평가 중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평가 중에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을 평가하는 경우 1호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 시도 안전관리 계획 및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의 평가. 이것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실태.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 교육 이수 실태. 특정 관리 대상 지역과 국가 핵심 기관의 관리 실태.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운영 및 관리 실태. 그다음에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 장비 이제 및 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재난 상황 관리 운영 실태. 이런 것들. 요거는 아마 이제 그 방재관계법규 하는 이제 7급 하는 분들은 좀 더 유의 있게 알아둘 필요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20년 기출 보면 이제 기존의 방재관계법규에서 나왔던 것도 이제 9급 쪽에 이제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 책임에 대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체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사항을 놓치는 것. 자, 여기서는 기금은 그냥 행정부 장관이 하는 이제 정기적인 평가사항이야. 평가사항.
이번에 기금 그냥 정기적인 평가 사항이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평가 관련해 갖고 2항 33조 2항 보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 공공기관은 이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죠. 근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그래도 다 공공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고 시군구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은 보통 보면 이제 각 중앙행정기관 내에 속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평가.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요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좀 그 개정된 거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3항 보면 선생님은 다음 갖고 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 평가. 행정과정이 직접 평가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한 걸 확인 평가. 어떤 거냐? 우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행정과정이 재난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뭐 이호는 나올 리가 없겠죠. 우수한 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평가한 거를 다시 확인 평가를 또 할 수 있다. 직접 평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4. 행정과정은 1항과 3항에 따른 평가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그다음에 5항. 행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나 보완을 요구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 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평가를 하는 기관장한테 하는 거죠. 6항. 행정부 장관은 재행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 위원회들을 위원회들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위원회들의 정의를. 그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조문 한번 보면 10조 안정정책 조정위원회. 이건 이제 중앙위원회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 두는 거고. 그다음에 2항 보면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이 알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2항 조정위원회 행정정관 이것도 알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쪽 이제 뭐 누가 이제 간사위원 그죠? 그다음에 4항 조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자, 요건 이제 조정위원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조정위원회. 자, 요 실무위원회, 안정적 조정위원회는 다 대통령 명의고, 그다음에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저거는 우리 그 지역위원회 내에 있는 거야.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령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그 가장 쉬운 구별법은 조례 같은 경우는 시장, 구수, 구청장 이런 게 들어가면 조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뭐 위원회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조례.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업무를 도우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두는 거고 조정위원회도 중앙위원회 내에 두는 거고 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이래. 근데 우리 11조에 보면 이제 지역위원회는 이제 시도, 시군구 이런 거죠. 이 11조 우리 3항 보면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이제 지역위원회의 회의의 불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정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주체가 시군,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원칙,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원칙에 의해서 이런 건 이제 조례. 이 안정적 실무조정위원회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4번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우리 보면 12조 2 조정회 위원장은 재난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구성도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구성 운영 이런 것도 대통령령이고 대신에 지역 민간은 시도나 시군구니까 요거는 조례로 가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 이제 대통령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나와 정해지는 상황이냐, 조례냐, 대통령령이냐 이런 거 볼 때 시군구나 시도가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조문의 주체, 뭐 역할의 주체다 보면라고 하면 그 조례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령. 10조, 그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10조 내용, 그다음에 11조 내용 자체도 이제 중요하죠. 문제는 이렇게 구성했지만 그 지금 조문도 계속 보시고. 여기서도 이제 기본법상 다음 보기 행정조치에서 재난 예방 단계에 해당해서 뭐로 고르는. 이제 이거 어렵지 않죠. 재난 방지하고 안전조치 좀 쉽게 냈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문의 위치가 예방이냐, 대비냐, 대응이냐, 복구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볼 거는 쭉 알 것 같고, 이제 종사자 교육도 예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긴급 점검, 안전 점검이지만 이것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이기 때문에 여기 있고 다 예방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다음에 우리 평가 부분도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예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대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비교해 갖고 나오니까 대비, 뭐 관리자원의 비축, 재난현장 긴급통신선 마련, 그다음에 국가 재난관리 재정 운영, 이제 요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 작성하려. 재난 대응이지만 대비 과정이다.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 작성하려면 유기 매뉴얼 이런 것들 쭉 다. 그다음에 우리 대응 부분에서는 뭐 쭉 보면 이제 재난이 있었으니까 대응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요거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요것도 대응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운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축 운영. 그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경보도 발령하고 예보 경보 체계도 발동하는 거니까 구축 운영, 요도 대비 과정에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 구조에 있어서 구조 대응 계획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좀 아니까. 긴급 구조 관련된 거는 다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부분 들어가 있어도 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부분도 다 긴급 구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구 부분은 이제 보면 알 거고. 잘 나오죠? 이것도 꼭 봐야 되고. 다음에 5번. 결국 이제 특별재난지역. 매년 거의 매년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포권자, 절차 이런 것들 머릿속에 이제 계속 이제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요. 근데 핵심은 누가 선포할 거냐, 그다음에 누가 건의할 거냐, 건의자, 선포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것만 잘 찾아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재난이 특별재난으로 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률 시행령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재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제 너무 좀 쉽게 내긴 했는데 해당 재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재난이다. 특별재난 맞죠 이거 문제들.
이게 맞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죠. 한번 볼게요. 2번. 해당 재난상에 긴급하여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해당 재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이 선포하려 그러면 이미 심의를 거치고 나서 대통령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조금 안 맞죠. 우리 조문을 한번 60조 한번 보고 가보면 자 보면 1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이게 중대본이 이제 중대본부장이 하는 거고 대통령을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망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2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다. 건의를 받아야 선포할 수 있다. 3항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지역대책본부장은 건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2번은 심의를 걸칠 시간적으로 이런 내용 자체는 안 나오죠. 여유가 없다 이거는 그 재난사태 선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이제 비교하셔야 되고 3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것도 이미 건의받아서 이미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틀렸고 4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조문 쭉 해놨지만 우리 시행령 69조 보면 특별재난적인 범위 및 선포 어떤 재난이 특별재난으로 되느냐 자연재난으로서 요 이제 기준금액이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그 다음에 1호의 2는 자연재난으로서 읍면독 4분의 1 초과하는 피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특별재난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 해당 지방자치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재난.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죠. 3호는. 요거 이제 61조 지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70조 이것도 계속 잘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 바뀌어 갖고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만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로 해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나왔던 기출 보면 이제 뭐 위주로 나오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또 계속 나와. 나와도 이제 확실하게 정리 안 해놓으면 이제 암기 안 해놓으면 이제 틀리죠.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묶인 거. 이제 주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맞춰져. 태풍, 호우, 황사, 기억, 리을이 자연재난이다. 3조 정의 부분. 정의 부분은 조문 나올 때마다 계속 보세요. 계속 보셔야 돼. 이제 잘 나오는 걸로 해서 쭉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쭉 보면서 이제 복습할 때 정리하신다고 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이것도 재난관리 주관기관 어떤 사고를 담당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반영한 거는 새로 이제 좀 반영된 거 감염병 재난. 예전에 보건복지부가 맞았지만은 이제 보건복지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청이라고 따로 이제 우리 이제 해설에 펴 보면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감염병 재난 주관기관. 그래서 미연도 틀린 거야. 틀린 게 돼버려.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 틀렸고 다 이제
그다음에 디귿 맞고 기억. 산사태 30초 이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스 수구미 누출 사고 잘 나오고. 그다음에 미민족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다중밀집 대형화재. 이거는 소방청. 그죠? 요 표는 항상 나오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보면 농림축산부가 저수지를 관할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오는 거. 농림축산부 저수지. 그다음에 경기장 및 공연장 발생 사고는 이제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고. 환경부, 그다음에 뭐 산업통상부 잘 나오는 것들이죠. 한때는 잘 나왔던 건 이제 뭐 환경부는 녹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는 환경부는 녹조, 해양수산부가 이제 적조. 보통 이제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될 거 이거 위주로 냈으니까 기출 계속 나오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정에 하여한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지역통제단장이라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죠? 나오는 거 단서정이냐.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2호중 진화, 그 다음에 4호 6호, 4호 뭐야? 2호중 진화, 4호 긴급 수송 및 구조선 확보, 6호 현장.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현장 사고 났으니까 현장에 나와서 긴급히 진화한다. 현장에 갔으면 긴급 현장 진화해도 되고 현장에서 긴급히 진화한다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앞에 거만 딱 현장에서 긴급히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화, 그 다음에 현장, 긴급. 뒤에 거 갖고 그렇게 장난치진 않을 거예요. 수방은 이제 안 되는 거야. 2호 중에 진화만 할 수 있는 거야. 자주 나오는 거. 저런 거 틀리면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기구, 이제 다음 사람들 심의하는 기구는 재난비 안전관리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중앙안전관리 기본계획 관한 요게 들어가면 이제 뭐 어딘지는 쭉 알겠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각 위원회들, 위원장,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호의 2는 이제 6월 10일 날 시행하는데 뭐 지방지역은 상관없지만 취급하는 친구들 이제 재난안전 의무보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나중에 추가가 돼요. 보험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6호의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하는 거. 조문 이제 또 구조, 그 다음에 시행령 7조 범위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세요. 뒤에 이제 문제도 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10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뭐 지금 이번에 하는 건 뭐 다 중요한 거죠. 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중대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공동 차장 제도가 이제 새로 들어갔어. 공동 차장 제도가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제 차장 부분이 예전하고 틀려졌어. 예전에는 이제 바뀌기 전에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쭉 14조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근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다라는 거. 여기 이제 키포인트고.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이거라는 거.
이런 정의 부분은 항상 기구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항 보면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그다음에 사막, 이게 중요하죠. 사막 잘 나오죠. 중대본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가 원래는. 근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고, 다만 해외 재난은 외교부, 그 다음에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 방사능 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이제 권한 행사. 권한 행사니까 이제 권한 행사, 그다음에 본부장 이렇게도 해요. 사항, 여기서 이제 재난 효과적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에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국무총리가 범청물 장관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 행정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건의할 수도 있고, 수습본부장, 중앙수습본부 있죠. 요청을 받아 행정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근데 어쨌든 하는 거는 다 국무총리가 직접 하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든 이렇게 들어가는. 좀 어렵게 주문을 구성하면 국무총리가 수습본부장이 건의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가 중대본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장이 된다. 그다음 5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 외교부 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 위원장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 장도 될 수 있는 거야.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이니까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행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장과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이 차장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바뀐 부분이니까 이제 좀 공동 차장제도.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1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둔다. 맞죠? 2번 맞죠? 본부장 차장. 3번 해외 재난 및 방산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장관이 주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좀 쉽게 냈지. 문제 자체는 쉬워요. 4번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뒤에 가면 조금 어렵게 될 건데 어쨌든 처음에 낼 때는 좀 쉽긴 했어. 다시 이제 11번 기본법률상 특별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특별재난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선포 부분 이제 여러 개 많이 나와요. 자, 보면 1번 지역재해본부장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그냥 건의를 요청하는 거죠. 중대본한테. 중대본이 이제 건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다음에 2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특별재난적인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그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생계 안전을 위하여 세입자 보조 등 생계 안전 지원을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세입자 보조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4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응급대책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기금 및 의원금을 집행하려면 미리 재난복구계를 수립해야 된다. 요거 하기 위해서 수립 전에도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표현하려고. 전에도 할 수 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포는 앞에서 한번 했고,
국고 보전행위 지원 66조. 자, 국고 지원.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이런 이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사망이 쭉 나와 있죠.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피해자들의 구호, 주거용 건축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고등학생은 잘 나오죠. 이거. 대학생, 중학생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후 자금 이용자 보증, 상황의 연기, 의제, 감면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금융 지원, 세입자 보증, 생계 지원 이런 것들. 요 지원들을 쭉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복습할 때 다 읽어보세요. 제가 안 달아도. 시행령 70조의 6항. 이번에도 이제 20년도에도 기출지문으로 떴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급 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59조 2항에 따른 재난복구 계획의 수립 시행 전에도 수립 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구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수립 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2번. 여기서 아직 시행령 요거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요 앞에 부분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이제 3조 5호 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다음 강목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남목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다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 이제 별표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가 재외공간, 농림축산검역분부, 지방우정청. 요 앞에 부분 이제 3개 낸 거거든요. 2개 낸 거거든. 이것도 이제 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는 이제 뭐 풀 수 있겠죠 금방. 소방청은 긴급구조기관이니까. 긴급구조기관이니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저거는. 근데 지문을 조금 생소하게 구성해서 낼 수 있으니까 요 앞에 한 2-3개 정도까지만 대통령을 정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어디까지 있느냐 쭉 이제 복습할 때 한번 쭉 보고 기억해둘 거는 우리 앞에 한 2-3개 정도만 기억해두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쉽지만 외우고 있지 않으면 틀리겠죠. 안전점검의 날과 방제의 날. 그래서 우리 매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이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안사 이렇게 매월 4일 안사. 그 다음에 방제의 날은 5월 25일. 이것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남겨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을 하는 안전관리 기구와 기구의 장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것도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집행계획이라든가 지정거나 심의 이런 것들, 심의 조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10조 그 다음에 우리 10조 안전조정위원회 한 번 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 현장 지휘 상황이 아닌 것은 자, 긴급구조 현장 지휘인데 이게 이제 그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요 기대에서는 한번 정확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아닌 거. 근데 요거 이제 쭉 보면 이제
꼼꼼히 보면 긴급구조해서 현장 지휘할 때 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이런 것들은 없겠죠.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우리 조 52조 긴급구조 현장 지휘 보면 재난 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한다. 시군구에 시군구 재난 현장. 다만 치안 활동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 장과 협의한다. 그다음에 2항 현장 지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자, 뭐가 있냐? 재난 현장에서 인명의 탐색 구조, 긴급구조 현장이니까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2호 긴급구조 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관의 인력 장비 배치와 운영. 그다음에 추가 재난의 방지로 응급 조치. 4호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구조 지원기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 부여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현장 지휘에.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의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의 긴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현장 지휘할 때 이제 필요하다는 거. 자, 나머지도 한번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6번. 이제 집중 안전 점검도 개정돼서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자, 보면 조문 먼저 볼게요. 31사 집중 안전 점검 기관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고,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의무죠. 해야 한다. 장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자, 2항 행정부 장관 및 재난관리 책임의 장은 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재난관리 책임의 장이 하는 거야. 집중안전 기간 동안에 실시할 수 있다. 3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 책임자의 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이 설정이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을 정한다. 이것도 이제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여기 이제 대통령령을 정하는 거고. 자, 운영 시행령 보면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 집중 안전점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과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중 안전점검 운영 계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재난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후속 조치. 후속 조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답이 된 거는 이제 사전 조치라 해서 이제 틀린 거죠. 조치.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소방안전 교육사에서는 요 문제를 다룬 거야. 다뤘어. 우리 작년에 이제 소방안전 교육사 냈기 때문에 소방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방재 쪽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이 중요한 이슈니까. 출제위원들이 새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나온 것들 내겠죠. 그 다음에 2항 보면 신설됐으니까 이제 다 한번 보고 갈게요. 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중앙 행정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 책임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받은 재난관리 책임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행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 지침,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시도 실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한 시장군수청장에 통보할 수 있다. 비슷해요. 다 이제 6항 시장군수청장이 사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도 실행계획 수립 지침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7항 시도지사가 집중안전 점검 기간, 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리지침, 실행계획 및 시공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의 집중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8항 관계 중앙행정장이 집중안전기간 운영계획, 실행계획, 시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안전계획 실행계획 수립한 경위를 행정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항 관계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안전정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안전정책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청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항 행정부장 및 집중안전기관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에 필요한 예산비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는 게 조치를 해야 된다. 11항 행정부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항 이 규정안 외에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이 정한다. 어차피 요 시행령이니까 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거고 이외에 빠진 거 있으면 또 행정안전부장이 정한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 17번. 이것도 단골. 자, 위기관리 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면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죠. 우리 이제 그 현장조치 실무 매뉴얼이라는 건 없어. 이 명칭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위기관리 실무, 위기관리 표준, 현장조치 행동 이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보면 34조 5. 자, 1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해야 된다. 이 경우 재난 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하도록 해야 된다. 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이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면서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자, 재난관리 책임기관 내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있는 거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구야? 중앙행정기관이잖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잖아. 그다음에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9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주관기관의 장하고 관계기관의 장 작성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이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이료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하면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한 기관의 장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게 돼. 시장공수구청장은 재난위험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 매뉴얼 등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포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작성된 것을 본다. 자, 이렇게. 자, 뒤에도 밑에도 이제 많이 있는 거니까 같이 안 읽을게요. 중요한 것만 읽고. 8번. 재정 및 보상. 자, 보면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 국가와 지방자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정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죠? 66조 5항에 나와 있는 거 지원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시행령에 가면 지원해야 된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이 원인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부담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쭉 보면 다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자연재난을 원인 제공한 사람은 없어. 자연재난을 어떻게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어? 사회재난이거든. 이렇게 이제 바꿔서.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꼼꼼히 안 읽고 눈 그냥 쓱 읽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멘붕이죠. 뭘 찾아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걸 찾게 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3번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부정으로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은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수립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자, 이제 우리 19번 요것도 이제 새로 조문이 들어간 거죠. 오이줄이 냈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면 찾기 어려워요. 그죠? 다 고만고만, 다 이름들이 다 고만고만 한단 말이야. 그죠? 우리 이제 통합지원본부하고 지역사고수습본부는 봤었지. 1번하고 4번은 본 거야. 봤는데도 헷갈려.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우리 이제 지역대책본부. 그죠?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 보면 16조 이제 사망에 있는 거. 16조 사망. 우리 16조 사망 한번 보면. 자, 해서 보자. 시군구 대책본부의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하는 거. 요 이제 정답은 우리 이제 대책지원본부죠. 대책지원본부 우리 17조. 17조에 3. 17조에 3. 새로 들어온 거죠. 자, 행정안전부장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줄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 자,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이 내용. 나머지 이제 뭐 통합자원 봉사 지원단도 새로 들어온 거니까 한번 좀 보면 되고. 뒤에 한번 또 다음에 낼 때는 문제 한번 또 낼 거야. 다음 문제 있었나?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것들은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자, 20번. 이것도 이제 새로 했다 그래도 이것도 새로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가고 요게 이제 요것도 저기 뭐지 소방안전 거기서 이제 이쪽 관련해서 요렇게 벌칙 소방안전 교육상가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낸 게 뭐 방제 쪽으로도 쭉 와요. 내 출제 위원들이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제 최근 기출은 이제 좀 반영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 정보를 누설했을 때의 벌칙 기준에 오른 것은 요건 이제 5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정보 누설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이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요 두 개 있다라는 거. 벌칙도 나머지를 이제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네. 1회는 이걸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2회 들어갈게요.